네, 반갑습니다. 저 1인 기업 협회라고 하고요. 협회는 제가 작년 4월 5일 날 설립을 했습니다. 1인 기업을 시작했는데요. 오늘 1인 기업가들에게 되게 필요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뭐 정보, 사람, 마케팅 등 되게 많았었는데 이러한 필요한 정보들이 막 산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통합적으로 하고 싶어서 협회라는 이름을 지었었고 이제 2년, 1년 좀 지나가네요. 교수님 그런 말씀 하셨었거든요. 정말 1인 기업 협회라는 이런 단체는 나라에서 할 일이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큰일을 한다는 자부심이 있고요. 제가 이제 김영 교수님을 몇 년 전에 알게 돼 상담을 하고 1인 기업 과정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발전을 했어요. 제가 이제 83기 프로 8기를 수료했는데요. 정말 교수님 과정 들으면서 정말 1인 기업을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철학, 사명, 비전 등을 배웠었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힘든 순간들을 많이 견딜 수 있는 바탕이 되었었거든요. 정말 지금 1인 기업 중에서 되게 잘 나가시는 분들이 거의 다 우리 교수님께 배우신 분들이라서 우리 교수님과 인연이 되시면은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오늘 강의 한번 잘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들리시죠? 네. 네. 자, 오늘 한 시간만 같이 뭐 강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디 스타벅스 같은 데서 커피 한잔 하면서 편하게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좀 창문 좀 여시고 재밌으면 재밌다, 재미없으면 재미없다, 예,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이게 표정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얘기는 우경화 사장님 쪽에 계시는 분들, 서로 아시는 분들은 뭐 그냥 자기 개발 차원에서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좀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전제를 두겠습니다. 전제는 비즈니스입니다. 어쨌든 돈 벌고자 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일을 잘하고자 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좀 뭔가 행복하게 만들고자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좀 너무 앞서가 있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책 읽어요? 다 그런 목적을 두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책을 읽다 보면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 안 돼요. 아무 일도 안 벌어집니다. 목적을 두고 가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저는 조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본인의 어떤 1인 기업들, 뭐 1인 기업이라는 말을 제가 만들어낸 건 아닙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었는데 그런 개념들이 많이 바뀌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각자 뭐 독립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그런 과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좀 저만의 질문법을 몇 가지 함께 좀 공유할까 합니다. 질문을 갖는다는 건 이런 개념이에요. 궁즉통 들어보셨나요? 궁하면 통한다. 그죠? 예. 자기 자신을 궁하게 만드는 방법은 뭘까요? 나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질문을 잘 안 하죠. 왜요? 궁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하거든요. 이것이 되었습니까? 라는 것도 불편하고, 무엇으로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이것도 좀 어렵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살아요. 어떻게 해요? 그냥 되는 대로. 그리고 마음에는 어떻게 되겠지? 아무 일도 안 벌어지겠죠. 그죠? 예. 저를 처음 뵈신 분들도 계시죠? 예. 아마 처음 뵈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김영환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이제 스타트 경영 캠퍼스라는 그룹을 이끌고 있고, 지금 주로 저는 원래 대기업 쪽에서 한 20년 정도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다가 이거 내가 지금은 얘기 안 했어. 안 했어. 스타트업, 1인 기업, 크리에이터 좀 젊은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죠. 저 스스로도 조금 트렌드에 맞추기도 하고 제 스스로 그쪽으로 좀 개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지가 꽤 오래 됐는데요. 그래서 그런 KMC라고 큰 대기업 경영 컨설팅 협회에 있었고 삼성역에 있는 무역협회 거기에 보면 코엑스 있죠. 코엑스 위층에 보면 무역 아카데미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교수 생활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은 이제 제가 1인 기업이라는 경영 우주 과정 아까 우리 우경화 사장님이 이제 참여해서 들으셨던 1인 경영 우주 과정이라는 걸 200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매주 화요일마다 저는 7시에 경영 인사이드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시죠? 그죠? 예.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하고 좀 어느 정도 자리 잡으신 분들과 함께 방송을 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 1인 기업에서 누가 이렇게 돈을 벌었니? 그러면 사실 찾기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아주 많죠. 그래서 이 방송에 모셔서 그런 분들의 스토리와 강의를 이렇게 듣는 자리를 하고 있어요. 물론 다 무료입니다. 다 누구든지 내일이죠. 내일 저녁 7시에 이렇게 오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사람을 만나고 도와주는 때 목적이 있어요. 제 목적은 이겁니다. 저는 좀 의미 있는 독립을 원하는 개인과 기업에게 본질적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 있는 성장을 돕는 것. 그래서 제가 그 어떤 핵심 가치, 김명환이라는 사람이 가장 김명환답게 하는 것은 첫 번째가 독립적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성장 중심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장 목적과 본질에 두게 되어 있죠. 오늘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건 사실 결국 이겁니다. A는 어쩌면 2021년이겠죠. 여러분들 2022년을 어떻게 만들고 싶은지 A to B. 현재 내가 있는 곳은 A.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곳은 B. 그럼 내가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까? 그죠? 이거를 우리는 이제 성장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세 가지. 나에게 묻는 질문, 그 다음에 성공과 부자와 행복에 대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 그 다음에 and then what. 무슨 뜻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는 좋은 질문 중에 한 가지인데요. A에서 이렇게 B로 간다는 건 성장입니다. 자, 성장에 대한 질문과 개요를 조금 얘기하고 넘어갈 테니까 잘 집중하시고요. 제가 질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성장을 만들어 놓고 있죠? 성장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과, 두 번째 기술, 세 번째 관계. 네, 이 세 가지가 뭘로 만들어지냐면 바로 이제 성장을 만들어주는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과 없는 성장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교수님 저는 성장이 없어요. 근데 도대체 본인이 얘기하는 성장이 뭘까 이거? 나이도 먹잖아요.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일이 성과를 내기 위해 내가 기술이 있는가? 기술이 없다면요 성장한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관계가 필요. 관계는 뭘까요? 내가 뭔가 배운 것을 이렇게 나눠야 돼. 우리 아까 저기 들어온 우리 명지영 선생님이 우리 1인기 103기 하셨던 유명한 피아니스트 되시는 분인데 피아노 열심히 치는 친구들이 어떤 성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실력이 올라가야 되죠. 그게 첫 번째예요. 근데 실력이 올라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명지영 쌤, 피아노 실력을 가장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연습이요. 아니요. 연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배워야죠. 아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질문이요. 아니에요. 발표회를 만들어 놓는 거. 어느 실력이 어떤 방법이 가장 실력이 좋아지냐면요. 남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죠, 지영 쌤? 그러니까 지영 쌤이 실력이 계속 올라가는 것은 계속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 네, 제일 맞습니다. 잘하는 방법. 영어 가르쳐 주면 돼요. 관계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실력이 좋아지기 위해서 가르쳐 준다는 건 좀 마치 이상한 마루타 같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목적을 준다는 거예요. 피아노를 잘 치는 목적을 누구한테 가르치기 위하여에 두면 그 사람은 성장을 안 할 수밖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실행 방법은 성과는 일단 투입, 이 몰입에 대한 단기 시점이에요. 몰입이 필요해요. 성과가 왜 안 나나 이렇게 보면 한 오지랖해요. 그러니까 1인 기업계에서 제가 이렇게 그분을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특징, 탤런트가 많아요. 실력이 좋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욕심을 냅니다. 어떤 욕심이요? 다 하고 싶어요. 한 오지랖 합니다. 김밥 천국. 돈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성과 안 일어나요. 이것 지금 저것 지금. 어저께인가 상담으로 어떤 분이 이제 유료로 제가 이제 저는 모르는 분들 올 때는 유료로 상담을 오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자격증이 200개가 넘어요. 그중에 한 50개를 갖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왜 갖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한 15년 동안 자격증만 딴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왜 자격증만 딴다고 자격증도요. 미용, 건강, 심리. 그러니까 이분은 그 자격증 소개만 하는데 1시간 걸렸어요. 이분은 자격증 자랑하러 왔구나. 그 결국은 저한테 왜 왔을까요? 저한테 왜 상담하러 온 줄 아세요? 돈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자격증 그렇게 갖고 다니면 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어떤 것도 몰입할 수 없어요. 아마 그분은 그렇게 많은 자격증을 갖고 있어도 막상 그 중에 한 가지 하라 그러면 잘 못할걸요? 왜요? 내가 양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술은 어때요? 기술은 축적돼야 돼요. 적용이 가능해야 되고 융합이 가능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500만 원, 만약에 300만 원 번다. 그러면 직장이든 어디든 간에 300만 원 버는 사람이 500만 원 벌기 위해 기술을 익혀야 돼요. 간단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게 기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안 이루어진대. 왜요? 우리 사장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500 안 줄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지. 그 사장한테 물어볼까요? 줄까 안 줄까요? 주죠. 어떻게 하면 돼요? 매출을 일으키면 되죠. 그러면 자본주의에 몸값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에 기술을 자기가 확신이 없는데 누가 확신이 있겠느냐. 관계는 목적이에요.
얼마나 소명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것인가. 이 피드백 기준은 간단합니다. 성과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에 얼마나 집중했는가. 거기에 따른 결과예요. 아주 작은 거죠. 기술은 어때요? 기술은 반복이 돼야 돼요. 그냥 자격증 딴 게 아니고 자격증을 따고 아마 10년은 굴려야 돈이 돼요. 10년은 굴려야 돈이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오는데 또 무슨 마지막 요즘은 뭐 하세요? 그때부터 메타버스 배우러 다닌다. 아이고 참 기가 막히죠. 왜 그랬더니 그거 뭐 한 달 배우면 강사 자격증 준다 그랬대. 한 달 배워서 가서 강의하는 거 어련하겠습니까? 그건 자기 지식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나왔던 지식이에요. 제가 1인 기업 15년 동안 엄청 많았어요. 과거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3D 프린트? 3D 프린트 그 과정이 1,0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 지금 누가 3D 프린트 씁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르르 몰려다니는 건 전부 다 레드오션이에요. 그러면 내가 혼자 나의 기술을 반복적으로 지식으로 나의 안목질을 키우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관계는 뭐예요? 그래서 고객들에게 영향력 줘야 돼요. 우린 누구의 돈을 버는 거죠? 누구의 돈을 벌어요? 그때 사장 돈을 번대요. 아이고 참. 누구 돈을 벌어요? 고객의 돈을 벌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A에 있는 고객을 B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기술이에요.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고객을 좋아하게 만들어야죠. 그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자, 질문. 자, 여러분들은 2022년 어떤 성장을 계획하고 계세요? 2021년도 좋아요. 오케이. 그 여러분들은 어떤 성장을 원하시는지 여기 키워드 중에 저랑 오늘 소통을 좀 하면서 할까요? 자, 스마트폰 좀 들어보세요. 자, 스마트폰 드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을 드시고요. 카톡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을 다 여시고요. 자, 카톡을 한번 열어볼게요. 카톡을 여시고 카톡 위에 보면 검색 있죠? 카톡 위에 검색창에 김영환 교수의 10분 경영 아니면 김영환 교수를 쳐도 제가 나올 겁니다. 자, 김영환 교수의 10분 경영 클래스를 누르면 아마 제 채널이 뜰 텐데요. 채널을 추가하시고요. 1대1 채팅을 누르신 다음에 저랑 책 카톡으로 딱 연결이 됩니다. 자, 연결이 되시면요. 선물도 드릴게요. 네, 저랑 소통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성장의 수많은 키워드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장은 무엇입니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성장 키워드를 올려보세요. 네. 아, 이게 필요하시군요. 또. 네, 좋습니다. 관계. 여기 없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키워드의 성장을 만드시겠습니까? 근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적어놓을 수 있는데 나중에 그거 못 찾죠. 근데 저랑 이렇게 연결됐잖아요. 그러면 저와 연결된 곳에 들어오셔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쭉 올려보세요. 네. 네. 창문도 여실 수 있는 분 창문 좀 여세요. 네. 얼굴 보면서 같이 해야 여러분도 같이 들어요. 네. 똑같은 겁니다. 네. 네. 박동숙 사장님은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네. 일단 먹고 들어가셨어요. 축하드려요. 네. 네. 아,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책 출판, 출판을 글 쓰시는 분이나, 그래요. 맞아요. 책 출판의 목적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혹시 내가 그냥 남들한테 인정받는 작가가 되기 위해서, 그럴 거면 쓰지 마세요. 내가 그 책을 통해서 공헌하세요. 세상에. 세상에 필요한 지식을 내가 큐레이션 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소득 향상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소득 향상이라고 올리신 분 계시죠? 소득 향상, 미안해요. 소득 향상 안 돼요. 소득 향상 하고 싶으시면요. 얼마 벌고 싶은지 숫자를 얘기하세요. 제가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네. 브랜딩 되고 싶군요. 네, 좋습니다. 온라인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신의 성장 키워드를 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도 목표가 됩니다. 그냥 단순한 성장 의미 없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교육과정을 운영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렇게 네트워크가 서로 형성이 되죠. 여기서는 이제 경영 마인드나 아니면 성과에 대한 루틴들, 그 다음에 경영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같이 배우는데 많은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도 그냥 혼자 잠깐 오늘 이거 강의 듣고 그냥 나가지 글쎄 그 하나도 기억도 안 나지 않으실 겁니다. 그죠? 제가 이 1인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할 때는요. 원칙이 좀 있어요. 제가 뭐 1인 기업 제 과정이나 오늘도 보통 1인 기업에 대한 강의를 이렇게 드릴 때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저는 업종을 특정하지 않습니다. 주식해라, 부동산 해라, 뭐 블로그 해라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왜요? 처음부터 1인 기업은 자유로워야 됩니다. 어떤 국한된 직업에 쫓기지 마십시오. 그건 이미 1인 기업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블로그 해야 됩니다. 오픈 채팅방 만들어야 됩니다. 독서 모임 해야 됩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그럽니다. 그 사람이나 하라고 그러세요. 왜 남이 하는 길을 쫓아가요? 잘 보세요. 여기는 블루오션, 여기는 레드오션입니다. 여러분 레드오션은요. 다 매뉴얼이 있어요. 누가 하라고 다 거기 가면 줄 서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뭐예요? 돈을 내라고 할걸요? 그 돈 내고 거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업종 특정하지 않습니다. 아이템보다 중요한 건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는 각자의 강점이 있어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제가 1인 기업하면서 확실하게 믿는 게 뭐냐면요. 신은 인간에게 다 각자의 보석을 주었습니다. 그 보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많이 흔들려요. 요즘 이런 중강이나 이제 온라인에서 뭘 보면 갑자기 누구의 강의를 들으면 지식을 얻어야 되는데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에 빠집니다. 내가 그동안 10년, 20년 동안 쌓아왔던 걸 일시에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쫓아가려고 그래요. 어때요? 본인의 강점을 기반으로 가는 게 아니죠.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계속 따라가도 그걸로 돈 되기 어렵습니다. 본인 안에 있는 강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비전과 현실에 대한 조화예요. 비현실적이면 안 돼요. 현실적이어야 돼요. 현재 내가 어디 있는 거죠? 현존.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비전이 어디죠? 이 두 가지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좀 바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과정이 즐거워야 됩니다. 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불행하면 달성되지도 않을 뿐더러 달성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가는 과정의 길을 잘 닦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어떤 질문을 던지면 좋을까요? 일단 아까 얘기한 이겁니다. 현재 내가 A에 있다면 내가 B로 가기 위해서 나는 나에게 어떤 질문을 할까요? 저는 제가 하는 질문이 있어요. 제가 하는 1인 기업 과정에서는 5주 동안에 어떤 과제가 있냐면 매일같이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혼생 질문이라고 합니다. 혼생이 뭐죠? 혼자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혼자 스스로 생각하면서 어떤 질문 던지냐고요? 자유롭게. 저는 이렇게 질문해요. 나는 누구인가? 이는 뭐죠? A죠. 자, 저는 지금 이곳에 누구로서 있는가? 자, 이런 블로그 하십니까? 글을 쓸 때 내가 누구로서 글을 쓰는가? 아까 우리 책 출판하신다는 분 있죠? 좋습니다. 내가 누구로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이 논리가 안 돼 있는데요. 그냥 쓴다고 다 글이 될까요? 그냥 뭐 나의 감정, 과거 막 토로해요. 좋아요. 글이라는 건 정리 효과가 있어서요. 글을 쓰면 정리가 됩니다. 나는 정리가 되는데 그 글을 누가 보죠? 아무도 안 봅니다. 왜요? 그건 나를 위해 쓴 글이잖아요. 그럼 내가 누구인가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그 고객들에게 무엇을 주는 누구인가? 이게 브랜딩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여기는 어디인가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오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 좀 딱할 때가 많아요. 아기는 너무 어리고 아기도 막 3명이나 되고 지금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의 삶도 사실 만만치 않은데 뭐 어디서 강의를 좀 들으셨나 봐요. 글을 쓴다, 블로그를 한다, 책을 쓴다. 근데 그 지금 바쁜 이 시간에 꼭 책을 지금 써야 될까요? 그러다 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이들 보면요. 왜 너는 지금 태어났니?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현재를 무시하게 돼 있어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의미를 담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어디로 갈 것인가? B죠.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리고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또 하나는 무엇을 버릴 것인가? 이겁니다. 무엇을 얻을 것인가는요. 꼭 결과만 갖고 물어보는 질문은 아닙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뭐 1억 벌고 10억 벌면 행복하죠.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과정이 너무 불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나요? 있죠, 당연히. 그럼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걸 얻으셔야 돼요. 뭘 버린다고요? 1억 벌면 버릴게. 아니라니까요. 뭘 버려야 돼요? 내가 과정에서 버릴 걸 버리셔야 됩니다.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죠. 이 그릇은 왜 있을까요? 이거죠. 이 그릇은 그냥 우연히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분 계세요? 네, 인생에서 혼자 다시 시작해야 할 때. 한번 물어보는 질문 답해 보실래요? 자, 저랑 카톡으로 한번 소통해 볼까요? 혹시 여러분 인생에서 혼자서 뭔가를 다시 시작해야 할 때 있으셨나요? 언제 있으셨어요?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제가 리딩해 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이름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나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 인생에서
혼자 있을 때는 언제셨나요? 언제 가장 내가 혼자 이거 시작해야 될 때야라고 생각할 때가 언젠가요? 이분은 지금 이 시간, 요즘인가요? 네. 혼자 다시 시작할 때 가장 불편할 수 있죠. 퇴사와 사업 시작, 30대 후반, 그리고 우경화 사전에 그럴 수 있죠. 공개하기 어렵지만 사별 후에, 그러셨군요. 어려우셨겠네요. 좋습니다. 하던 일을 그만둬야 했을 때, 맞아요. 이랬을 때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요. 조급증에 시달려서 아무거나 시작하면 안 되고요. 혼밥, 혼자 밥 먹죠? 혼술, 혼자 술도 먹지 않습니까? 혼녀, 혼자 여행 가더라고요. 혼생, 아까는 혼자 생각하는 거죠. 혼결, 혼자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혼자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혼돈. 혼돈이 뭐냐고요? 혼자 돈 버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혼자 돈을 버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시간을 판다. 일단 가장 쉬운 거는 알바처럼 시간을 파는 일입니다. 시간과 몸뚱아리를 파는 겁니다. 둘째는 뭘까요? 내가 시간을 파는 과정에서 얻은 기술을 판다. 세 번째는요. 뭘 팔아야 될까요? 본인의 인격을 판다. 결국은요. SNS를 하든 간에 뭐라든 간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 얼굴과 이름을 걸고 오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우경화 사장님 처음 만나서 이렇게 상담해 드릴 때 기억해요. 저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오래 살아남는 겁니다. 이겁니다. 오래 살아남아야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죠. 이 컵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겁니다. 이 컵은 왜 존재하는 거죠? 그냥 팔려고? 그냥 이 컵이 존재하는 의미는 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컵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이 컵이 필요한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책을 쓰신다고요? 책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책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그분들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돈이 안 되는 이유가 왜인 줄 아세요? 그게 없어요. 고객이. 돈지의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나 하고 싶었어요. 무섭죠. 사람이라는 게. 하고 싶어서 막 질러대요. 당연히 돈이 안 되죠. 왜요?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들의 1인 기업은 내 안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뭔가를 하나씩 구축할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주 오래전 2005년 이게 1인 기업 일기 사진입니다. 일기. 지금 그 기수가 이제 이번 12월 달에 105기를 시작하니까 꽤 오래됐죠. 이게 일기 때 대부분 다 남자가 많죠.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3P 바인드의 강규영 대표가 2기 때 저랑 만났었습니다. 가운데 있는 게 저입니다.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그때는 남자가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요. 여자가 많아졌죠. 확실히. 57기 정도 가운데 계신 분이 저기 송수영 대표 DID에 여자분들이 확실히 점점 많아졌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온라인으로 5주를 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하고 마지막 주에만 우리가 만납니다. 만날 때 이렇게 보니까 거의 다 여자죠. 남자는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죠? 엊그제 끝난 103기. 우리 아까 우리 저 왕지윤 선생님 여기 회장님으로 선출되셨는데 이분도 거의 다 여자죠. 마스크 끼고. 그래도 한 번은 다 봐야 되니까 이렇게 봅니다. 이 과정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얻은 건 뭐냐면 이게 사람이 하나로 시작해서 단계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1인 기업 과정은 1인 기업으로 시작하는 입문 과정입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요. 수익화 모델을 만드는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를 배우고요. 그 다음은 코칭 스쿨, 콘텐츠 있어야 됩니다. 콘텐츠 코칭 스쿨 배우고 그 다음에 프로 과정. 우리 우경화 사장님 이제 그걸 다 하셨죠. 그죠? 프로 과정까지 하셔서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이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이 아마 제가 올해 우경화 사장님 커뮤니티에서 2번째 강의를 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다른 분들 쪽에도 강의를 많이 해드립니다. 물론 돈 안 받고 무료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데도 이게 어디 정찬호 박사님도 있고요. 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합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뭐 많이는 못하고요. 제가 다양한 강의를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저는 그냥 1인 기업에 대한 강의만 합니다. 비슷한 강의만 하는데요. 될 때까지 합니다. 하실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1인 기업 강의를 하고 끝나고 나면 이런 강의가 끝나고 나면 사실 이 강의 1시간에서 모든 걸 다 얻기는 참 어려워요. 제가 무슨 뭐 점쟁이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오픈을 해드려요. 그래서 만나요. 제가 사무실이 역삼역에 있거든요. 이렇게 오세요. 오시면 얼굴도 보고요.
이분들의 얘기도 좀 듣고요. 어떻게 설계하면 좋은지 본인은 고민이 되지만 저는 이렇게 만나서 함께 얘기하면 금방 해결될 수가 있어요. 경험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또 이렇게 1인 교과정 나와서 책 쓰신 분들 전 책을 5권 정도 썼는데 지금도 하루에 한 달에 한 20권 정도는 추천사를 써주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우경화 사장님 하신 책도 이제 추천사를 많이 써시더랬죠. 그죠? 여기 최서연 대표죠. 예. 1년에 2번씩 저를 이렇게 만나서 밥을 먹으러 옵니다. 컨설팅 받으러 오는 거죠. 그다음에 부부가 함께 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일을 부부가 함께 한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예, 진짜. 어떻게 하늘 아래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함께 사랑한다는 명문 아래 사는지, 그죠? 해결해야 될 게 많죠. 같이 오는 거죠. 예. 10년 전에 1인 기업 하셨던 분인데요. 또 10년 만에 만나서 이렇게 사무실에서 뵙기도 하고요. 같이 식사도 하고요. 책 쓰셨다고 오시기도 하고, 그죠? 또 같이 얘기도 이렇게 합니다. 예, 이 청년은 또 함께 또 김치찌개 집에 가서 밥도 먹었어요. 네. 밥을 먹은 이유는, 네. 청년인데, 예. 제가 미안해서 밥 사줬어요. 엄청 혼냈거든요. 완전 혼내놓고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가면 저랑 적될 것 같아서 제가 밥까지 먹였죠. 약 주고 병 주고, 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저는 이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경화 사장님도 몇 년 전에 이렇게 만났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1인 기업으로 지금 잘 되는 분들도 다 이렇게 만났어요. 만나는 건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점을 찍은 겁니다. 그분들의 인생에 점 하나 찍은 겁니다. 근데 그 점이 선이 되고 선이 면이 되는 일이 벌어지죠. 좀 그래서 이게 역사입니다. 만나러 오는 사람 대부분은 다 간절한 상황이에요. 뭔가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잘 모르고. 그렇죠. 풀어야죠. 용기만 있다면. 그죠? 두 번째는 데이터. 저는 지금까지 1인 기업 과정에서 약 3,800명 정도 수료생이 있었고요. 지금 나오고 지금 활동하는 분들도 한 700여 명 정도 되시고요. 우리가 1인 기업 과정 안에서 제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성공하시고 우리 우경화 선생님처럼 잘하시는 분들 한 70여 명 정도 공유해서 같이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공유해서 그분들을 돕기도 하고요. 관계가 성장이 되죠. 물론 많이 자주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끔 보고 있어도 그 다음 단계 같이 성장할 수 있죠. 전 그래서 지금 1인 기업에서 잘 나가는 분들도 어떤 분은 기억나는 게 뭐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 때 저당 짜장면 한 그릇 먹었던 거, 짬뽕 한 그릇 먹었던 거. 근데 같이 점을 하나 찍었던 게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분들에게 큰 용기가 되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얘기가 누구한테나 다 있을 수 있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매주 화요일마다 하는 그 라이브 방송인데요. 2021년 6월 달, 올해 6월 달에 우리 우경화 사장님 모시고 했었죠. 매주 합니다. 내일도 합니다. 내일도 화요일 날 하고요. 지금 이 영상들 들어가서 제 유튜브에 가서 다 보실 수 있어요. 메타버스 하시던 그 최재형 원장도 와서 한번 같이 했었고요. 제가 월수익 1천만 원 시스템 만들기 이런 건 좀 들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금도 들어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 때는 이 머니라벨이라는 책을 쓰신 김은정 작가, 우리 1인 기업 과정하고 프로까지 했던 분인데요. 전남 광주에서 내일 서울에 올라와서 같이 방송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내일 7시에 여기 들어오시면 이 유튜브에 접속하시면 누구든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질문을 좀 볼게요. 제가 질문으로 좀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 얘기 계속하는 것보다요. 이런 삶이 있을 수 있죠.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한 첫 번째,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 직장생활 30년, 막막한 퇴직 후의 삶, 내가 이런 기업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셨어요. 어떠세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분에게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저는 이분에게요. 이분이 생각하는 1인 기업의 의미가 뭔지 이겁니다. 이분이 내가 1인 기업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혹시 또 무슨 작가, 강사, 코치 그런 직업의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독립적으로 행복한 삶과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바꿔야겠죠. 긍정적인 과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요. 이분이 지금 30년 차거든요. 30년 동안 직장 생활했다라고 하면 자기를 충분히 잃어버릴만 합니다. 왜요? 자기를 잃어버리는 방법 간단한데요. 나의 모든 평가 기준을 상사한테 맡기면 됩니다. 그럼 나를 잃어버립니다. 30년 동안 그러고 살았다면 아마 본인의 과거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할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었던 적은 뭔가? 내가 무엇을 30년 동안 얻었는가? 자기 분석해야 돼요. 객관적인 현실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얼마나 갖고 있나? 내가 갖고 있는 보유한 총알은 얼마인가?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은 뭔가? 내 강점은 뭔가? 시장을 분석해야 돼요. 이것이 필요한 곳은 누구인가? 미래 빈전, 내가 원하는 1인 기업을 만들어야겠죠. 30년 동안 내가 어떤 직무를 주로 했지?
그 직무에서 내가 어떤 강점이 있었지? 그럼 내가 그 직무의 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나만의 1인 기업을 정말로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죠. 고객 설정하고 학습과 지식과 계획을 통해서 실행과 피드백을 가지면 본인의 1인 기업을 만들 수 있겠죠. 저 1인 기업 나오신 분인데 여자분이시고요. 고졸이에요. 근데 뭐 직장 생활을 창원에서 30년 정도 하셨는데요. 이분이 보통 어떤 일을 하시냐면 총무, 그다음에 무슨 뭐 회계 이런 쪽 업무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늘 자신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죠. 어떤 컴플렉스요? 나는 학벌도 좀 짧은데, 뭐도 짧은데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분이 1인 교육 받으면서 자신감이 좀 올라가고요. 본인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톡 한번 서비스 리스트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퇴직하기 전에 그 지역의 공단에 가서요.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좀 뿌렸어요. 혹시 내 도움이 필요한 회사가 없나 이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이도 있고 하니까 회사에서 그분을 뽑는 게 쉽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의 서비스 리스트를 보니 어떤 회사가 우리 회사의 재무 쪽에 담당해서 이런 일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분이 나이가 많은데 급여를 얼마나 줘요? 이 급여가 중요한 거예요. 이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교수님, 똑같아요. 말투가 그쪽도 아니에요. 교수님, 어느 회사가 막 오래 하는데 얼마 달라고 할까요? 예. 근데 얼마 달라고 자기가 받은 만큼 달라고 하면 누가 주겠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대리봉급만 받으세요. 대리봉급 받는다고 했더니 그 회사에서 당장 오케이. 대리봉급 받고 출근 안 하고 내가 딱딱 주어진 일만 해주고 이렇게. 회사에서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근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또 내가 누군데 직장생활 몇 년 차인데 이 봉급 받으면서 어떻게 일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지금요 그분이 그런 식으로 관리해주는 회사가 8개가 넘는데 돈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되죠. 예. 이분이 갖고 있는 경험을 지금 뭘로 봤어요? 전략으로 옮긴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창원 어디에다가 그 사무실을 냈는데 강의장 있는 사무실을 냈대요. 왜요? 그 회사마다 이분이 하고 있는 재무 쪽에 있는 직원들의 경험이 없어서 데려다 놓고 1인당 하루 과정 만들어서 10만 원씩 받고선 교육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자신의 강점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경단녀예요. 경력단절 여성, 육아 우울증. 자기 개발로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썼는지 모르겠어요. 돈을 많이 썼어요. 성과도 수익도 없어요. 지금은 패닉. 어이구 힘들군요. 그렇죠. 돈도 많이 썼고 성과도 수익도 없고 다시 시작해야 될까요? 그죠? 네. 요즘 이렇게 들어보면 그래요. 이런 자기 개발을 하시는 분이 마케팅을 할 때 어떤 심리학적 요소를 자기 개발에 마케팅에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방법을 선택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좀 많이 받아요. 돈을 많이 받는다고 다 좋은 교육은 아니에요. 근데 무리하게 돈을 높게 잡고 사람들한테 경쟁을 시켜요. 그러면서 막 이게 마지막입니다. 왜 그런 거 진짜 공포 마케팅? 그런데 쏠리기 시작하면 그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죠? 그리고 자기 개발로 했다면 거기서 끝내야지 왜 성과도 수익의 문제를 왜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분한테 묻고 싶은 질문. 나는 누구? 이겁니다. 나는 누구지? 엄마로서, 누구의 아내로서, 누구의 며느리로서, 누구의 딸로서. 좋아요. 글을 쓴다고 내가 블로그로서 또 뭐로서 딱 한 6개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것에 대한 각각의 위치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며 나의 방향은 어딘가. 이걸 붙잡지 않아요. 아이들을 만약에 키우고 있다. 왜 육아 우울증이 있어? 내가 볼 땐 100% 남편이 안 도와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 보고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해야겠죠. 그것이 이유가 돼서 돈을 쓰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 뭐가 더 중요하냐. 자신의 역할과 성과 분석이에요. 내가 아이들의 엄마로서 내가 최고의 성과는 뭐야? 내가 이 아이의 아빠의 아내로서 내가 가장 해야 될 성과는 뭐야? 본인이 정해놓고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안정적 환경 조성이 필요해요. 근데 이분을 실제로 제가 만났을 때 보면 굉장히 조급하고 불안한 상태였어요. 현재와 비전의 연결 작업이 필요해요. 단기 목표라도 두세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 좀 작은 실행, 작은 도전, 작은 성장. 너무 크게 두시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뭐 이렇게 아기를 키우다가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저 사람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저 강사는 결혼을 안 했어. 애가 없어.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결혼을 했어. 애가 있어.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애를 보면서 한숨을 쉬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래요. 그거는 내가 엄마로서 해야 될 일을 하면 돼요. 그게 누구와 비교할 짓은 아니다는 거죠. 내가 누구를 돕고 싶은가.
많은 분들이 이제 육아를 하면서 나처럼 육아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도 육아일기를 쓰세요. 그 육아일기장으로 나중에 책을 내세요. 그래서 내가 그 육아를 하는 사람들은 도움을 주면 되겠죠. 그죠? 나만의 성공, 부자, 그리고 행복. 질문을 좀 볼까요? 여러분들 성공, 부자, 행복의 기준이 뭐예요? 한번 여쭤볼까요? 자, 카톡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제가 선물 드릴 거예요. 오늘 가장 열심히 참여하신 분에게 멋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공과 부자와 행복. 네. 성공과 부자, 행복의 기준이 뭐예요? 한번 올려보실래요? 여러분들의 성공과 부자, 행복의 기준이 뭘까요? 뭐가 기준이에요? 어떤 분은 단순하게 딱 썼네. 1억. 그래서 1억. 1억 벌면 행복해요? 경제적, 시간적 자유. 근데 경제적이라고 쓰지 마시고요. 액수를 쓰시라니까요. 경제적 자유는 유토피아예요. 안 이루어져요. 근데 돈을 액수를 내면 그 액수는 이루어져요. 그죠? 답 없고 빚 없고 월천 수입. 저게 확실한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이루어지시겠어요. 빚 없고 월천 수입. 5억. 용기 내셨어요. 좋아요. 5억. 네. 지금 5억이라고 쓰신 분이 선물을 받을 확률이 높아요. 지금까지 가장 많은 글을 올리셨어요. 월 1,000만 원 수입. 예. 내가 원하는 수준의 자유. 좋아요. 좋습니다. 자,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성공, 부자, 행복의 기준이 밖에 있는 건 아닌가요? 아파트 40평 살아야 되고, 자동차는 한 3,000cc 이상 몰아야 되고, 1년에 해외여행 두 번씩 다녀야 되고, 혹시 그러면 그 기준은 밖에 있는 겁니다. 그건 이루어져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그 기준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그 기준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파트 회사가 만들었고요. 자동차 회사가 만들었고요. 여행사가 만든 거예요. 다 지들 장사하려고 만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성공, 부자, 행복 꿈꾸고 다니는 건 자칫 우울증에 빠질 수 있어요. 왜요? 끊임없이 상대적 박탈감에 빠집니다. 나는 왜 1,000만 원이 없어서, 나는 1억이 없어서, 나는 여행을 못 가서, 이렇게 될 바에는 성공하지 마세요. 부자 되지 마세요. 행복하지 마세요. 의미 없어요. 사실 첫 번째 성공은요, 해프닝이에요. 성공보다는 아까 여러분들이 정한 성장이 더 중요합니다. 성장보다는 성숙이 더 중요합니다. 성공은 잠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부자는 뭘까요? 맞아요. 부자가 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부자는 돈으로 따질 수 없고요. 부자는 마음입니다. 100만 원을 벌어도요, 아낌없이 쓴다면, 100만 원을 벌어도 부족함 없이 쓴다면 그 부자입니다. 언제부터 부자는 뭐라고 그래요? 뭐 돈이 많으면 없으면 가난한 사람, 돈이 많으면 부자. 그런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행복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할 때 행복합니까? 아까 쓰신 분이 지금 가장 댓글 많이 해주는 개경란 사장님이네. 개경란 사장님께 행복은 뭐예요? 올려보세요. 개경란 사장님께 행복은 뭐예요? 읽어줄게. 근데 개경란 사장님께 행복은 뭐예요? 또 월 1,000만 원 벌면 행복이라고요? 유엔에서 지정한 행복지수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있어요? 퀴즈 한번 내볼까요? 네. 자, 한번 지금부터 행복지수 가장 높은 나라 어느 나라? 유엔이 지정했어요. 행복지수 가장 높은 나라. 시작. 아프리카. 아니 좀 사는 나라 치고 사는 나라. 시간적 자유, 경제 부담 없는 게 행복. 아니에요. 개경란 사님 생각 바꾸세요. 부탄. 아니 그렇지 마. 좀 사람 살만한 나라 얘기하자고. 잘 모르시죠? 이거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 네덜란드 좀 비슷했어요. 덴마크입니다. 노르웨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이 나라들이 행복지수가 높은 이유는 하나예요. 뭘까요? 모든 이유가 행복이에요. 왜 일하세요? 행복하려고요. 왜 공부하세요? 행복하려고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행복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제가 아는 그 친구가 연세대학교 교수인데 이번에 그 교환교수로 덴마크에 작년에 갔었어요. 제 강의를 듣고선 야 진짜 덴마크의 행복지수가 높냐. 그걸 가서 덴마크 가서 있으면서 지나가는 학생들한테 물어봤대요. 야 니들 어디 가니? 학교 간다고. 니들 학교에 왜 가니? 그랬더니 똑같아요. 행복하려고 학교 간다고. 다시 잡았대요. 이렇게요. 네가 학교 가서 뭐 해야 행복하니? 이게 중요해요. 우리 애들은 학교 가서 뭐 해야 행복하죠? 이건 우리가 참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뭐라 그래? 뭐라 애들이 해? 뭐라 그래? 저 학교 가서 내 친구를 행복하게 해줘야 내가 행복해요. 말리지 마세요. 저 빨리 학교 가야 돼요. 행복은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야 행복한 거. 개경란 사장님, 함께 사시는 그분이 행복해야 사전에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지금 어디 있어요? 안에 있잖아요. 안에.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성공과 부자와 행복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현존, 현재 있는 위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현재를 부정하지 마세요. 이건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현재부터 시작해서 뭔가를 만들어 가야 돼요. 어저께인가 전화로 지방에 계신 어떤 분이 상담을 좀 해달라고 간단하게 통화를 했는데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요. 한 10분만 통화하려다가 조금 더 했어요. 왜? 이분이 보니까 포항에서 30년 동안 음악학원을 하셨어요. 근데 잘 됐다가 안 됐다가 잘 됐다가 지금은 코로나 터지고 잘 안 된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근데 요즘 이분이 독서에 꽂혔어요. 독서, 자기계발 독서에 꽂혔어요. 그래서 이분은요, 이제는 음악학원은 이제 남을 나라 하고 독서에 빠져서 책을 쓰고 막 이거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30년을 음악학원 하셨는데. 놀라운 건요, 음악학원에 학생들이 점점 준대요. 왜 주나 그래 물어봤더니 음악을 배우려고 피아노 배우려는 학생에게 막 독서하라고 얘기한대요. 여러분 같으면 걔가 그 다음 달에 피아노하고 등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분은 자기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쌓아놓은 걸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원장님. 원장님에게 와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음악을 배운 학생들이 한둘이 아닐 텐데 그들의 꿈의 의미는 어디 있는데 그거 독서 좀 알았다고 이거를 다 버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뜬구름 두실두실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책 이렇게 많이 읽고 글 쓰면 부자 되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어떻게 돈 돼요? 돈 안 돼요. 그리고 그분의 재능은 음악적 재능이 높을 거예요. 음악 재능이 높으신 분이 글 쓰는 게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이거 본인이 갖고 있는 현재 위치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는 어디 있나?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현재 나는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존재할까? 여러분도 어떠세요? 현재 어떻게 나는 지금 이렇게 존재할까? 자, 카톡으로 회신해 보세요.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주어진 삶, 또 하나는 선택한 삶. 자, 올려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삶은 선택한 삶일까요? 주어진 삶일까요? 자, 카톡 보내보세요. 자, 주어진 삶. 아, 주어진 삶이 많네. 진짜 선택 안 했단 말이에요? 응? 아, 야, 진짜 대단하네, 보니까. 아니, 거의 다가 주어진 삶에 대해서요. 선택한 삶은 없네요? 그래요? 대단하네. 예? 그럴까? 개견한 사진님? 태훈이 아빠하고 만난 건 선택한 삶이 아니에요? 주어진 삶, 어쩔 수 없이 만났어요? 주어진 삶은 받아들여야 되지만 선택한 삶은 책임지십시오. 어떻게 하기로? 행복하기로 책임지셔야 됩니다. 내가 선택했잖아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제가 독서 모임을 하는데 책을 별로 안 읽었던 분인데 와서 책을 읽다가 책의 매력에 빠졌어요. 근데 이제 책의 매력에 빠지니까 이제 배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원래 집에서 맨날 남편이랑 맨날 야식 먹고 텔레비 보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수님, 제가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네,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대요. 아, 그래요? 집에 갔더니 이제 내가 보이기 시작했대요. 집에 있는 그 남자를 보니까 인간 같아 보이지 않더래요. 그래서요, 이혼을 생각하고 있더래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냥 책 읽지 말고 무식하게 혼자 샀어요. 무식하게 행복하게 샀어요. 책을 독서의 효과가 그런 차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지를 알아야죠. 네, 개견의사 이제부터 선택하려고요. 잘하셨어요. 네, 이제부터 선택하고 책임지고 사셔야 돼요. A에서 B로 가는 건 책임이에요. 자, 여기서 어떤 질문일까요? 현재 조건에 대해 의미 부여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내가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로. 다 때가 되면 바뀝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뭉개지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 못 가요. 계속 우울해지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강점이 있어요. 그리고 가치관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저는 제가 이제 우리 1인기업 과정에서는 이제 진단을 좀 해드려요. 몇 가지. 강점과 가치관과 이런 거 진단을 해드리면 이분에 대해서 좀 아는 기회를 얻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책을 한 권씩 제가 쓴 죽어도 사장님이 되어라는 책을 쓸 때 꼭 물어봐요. 사장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다들 당황스러워해요.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거요? 가장 중요한 거? 그들이 결국 애들이요. 그 물어봐요. 애들도 엄마가 그렇게 중요할까? 본인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게 가치예요. 성실이에요? 정직이에요? 열정이에요? 그 가치예요. 그거 중학교 때 다 정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자소서 쓸 때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없으니까 자소서 쓰는 게 힘든 거예요. 비전은 뭐예요? 그래서 내가 5년 뒤 그 내 나이에 우리 1인 기업에서 비전문을 만들 땐 5년 뒤 내 나이를 반드시 듣습니다. 5년 뒤 그 나이에 내가 이루고자 하고 싶은 동사가 무엇인가 이거죠. 그게 현재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세 번째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2021년이 올해 겨우 12월 달 아닙니까? 12월 달 금방 지나갑니다. 그럼 내년에는요? 그럼 며칠만 지나면 내년이에요. 여러분들이 올해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내년에 어디로 갈 것입니까? 1월 1일 날 신년 특강이에요. 잘 모르셨죠? 원래 코로나 전에도 오프라인에서 신년 특강을 한 10년째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신년 특강은 1월 1일 저녁 7시, 1월 2일 저녁 7시. 그래서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함께 이제 강의를 하면서, 근데 이번에도 줌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1월 1일 날. 보통 보면 연말에는 엄청 바쁘죠. 예, 1월 1일 날은 아무도 스케줄이 없어요. 그래서 강의들을 열면 엄청 많이 와요. 돈 안 받아요. 저는 그런 강의는 돈 안 받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특히 여러분만 오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들 배우자들 함께 와서 강의를 좀 들으시라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듣는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다음 단계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80회가 넘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어요. 이 방송에 나왔던 분들 다 여기 알만한 분들 계시네? 저기 박형근 씨도 있고요. 기성준 작가도 있고요. 고아라 대표도 있고요. 다 잘 나가요. 저 왼쪽 밑에 보면 DID 송수영 대표도 있고요. 제가 물어보는 질문이 이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지금이 되었을까? 이거죠. 그들이 갖고 있는 과거의 현재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 과거의 현재가 없이 지금이 되었을까요? 불가능해요. 다시 말하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현재가 미래를 만드는 거지 현재를 부정하고 미래를 만드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분들을 만나보니까 이제 이분들의 과거를 제가 너무 잘 알죠. 하다 보니까 몇 가지 공식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과거에서 강점과 경험과 지식을 뽑아내는 일이에요. 이게 자존감이 낮잖아요. 이게 안 나와요. 본인은 그게 강점이 있어도 나보다 이거 더 잘하는 사람 보이고 내가 이런 경험이 있어도 나보다 더 큰 경험이 있는 사람 보이고 그 사람 계속 바쁜데요. 절대로 안 이루어져요. 왜요? 계속 시간 팔고 있어요. 본인의 강점과 경험과 지식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것만 갖고 나도 경영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뽑아낼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을 다 쓸 수 있을까요? 못 써요. 아까 저한테 와셨던 그 200개 자격증 갖고 있는 분 저한테 질문이 뭐인 줄 아세요? 이 많은 자격증을 융합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아싸리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섞으면 안 돼요. 각각 개별의 고객이 달라요. 여기서 브랜디 성과 콘텐츠 다 뽑아내야 돼요. 그러면 본인이 갖고 있는 삶이 B로 나오겠죠. A와 B는 다르다 이겁니다. A는 지금까지 어떤 강점과 경험과 지식의 틀에 갖고 왔어요. 그 시스템이 달라지는 거예요. A는 직장인으로 살았어요. B는 똑같이 직장인으로 살려고요. 하드웨어가 바뀌어야죠. 그게 안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갖고 있는 강점과 경험과 지식에 경영이 들어가서 수요를 창출하면 현실적 성장, 수익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시스템 바꿔야 돼요. 시스템 안 바꾸면 안 돼요. 두 번째, 네트워크.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을 바꾸셔야 돼요. 만나는 사람 안 바꾸고 그대로 두어서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세 번째,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은 다른 사람을 이끄는 힘이 아니고요. 내가 나를 지키는 힘이에요. 솔직히 말하면요. 아까 제가 이렇게 말했던 아까 얘기했던 이 수많은 1인 기업으로 성공했던 분들 중간에 없어진 분들도 많아요. 사업이 망해서 없어지냐고? 아니요. 흔들려서 없어졌어요. 이런 거예요. 본인이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혹시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두려움. 이거 본인이 못 지키는 거죠. 소위 그걸 멘탈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생각을 채우지 못하면 누구든지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흔들리게 돼 있어요. 흔들리면 뽑혀요. 끝장나는 겁니다. 제가 하는 1인 기업 과정에서는 5주 동안에 주제별 특강을 해요. 90분씩 온라인으로 하죠.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그룹 코칭을 해요. 1주차하고 4주차에.
그룹 코칭은 한 팀에 한 5명, 6명씩 묶어서 진단도 해주고요. 개별 컨설팅도 하고요. 서로 교육도 받고요. 그리고 1인 겸 멘토 인터뷰를 해요. 아마 거의 100명에 가까운 멘토들을 인터뷰합니다. 그중에 한 분이 우리 여기 우경아 대표님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익 모델 코칭 해줍니다. 이 과정 끝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끝나는 게 아니고 끝나면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끝나고 뭐 합니까? 끝나고 또 애프터 미팅을 통해서 수익 모델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재수강이 무료예요. 계속 재수강. 그런데 평생이란 말 저는 안 써요. 평생이 될지 모르지만 재수강을 통해서 살 수 있어요. 기수별로 팀워크하는 프로그램 만들어주죠. 이렇게 5주 동안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3가지가 경영 마인드와 기본 경영 전략과 경영 루틴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하드웨어가 중요합니까? 소프트웨어가 중요합니까? 하면 둘 다 중요한 거예요. 맞죠? 근데 소프트웨어는 다양하게 끊임없이 만들 수 있는데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 안 해놓으면 아무리 좋은 소프트웨어를 탑재할 수가 없어요. 스타크래프트 아세요? 스타크래프트. 486 컴퓨터에 스타크래프트가 깔립니까? 깔리긴 깔린대요. 총알이 안 나갑니다. 무슨 문제? 하드웨어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경영 마인드예요. 두 번째는 경영 전략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경영 루틴이에요. 이 루틴을 통해서 이 5주 동안에 연습을 하는 거죠. 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이 1인 기업 멘토 인터뷰예요. 한 70명 이상 정도의 그래도 우리 우경아 사진처럼 사업 잘하시고 리더 역할을 하시는데 인터뷰를 많이 소개시켜드려요. 그래서 일정을 쫙 잡아갖고요. 사람들이 한 팀당 4명 내지는 5명 이렇게 팀으로 묶어서 때로는 이렇게 줌으로 하기도 하고요. 오프라인으로 만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인터뷰를 합니다. 장희지 대표도 인터뷰하고요. 최서영 코치 인터뷰하고요. 또 송지연 대표도 인터뷰하고요. 오프라인도 만나서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멘토가 좋아하는 경우. 그래서 서로 만나서요. 질문을 가지고 합니다. 질문 만드는 법을 다 알려드려요. 방송국 리포터들이 쓰는 멘토 인터뷰 질문 만드는데 질문을 다 만들어 놓고 이분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70명의 멘토를 3주 동안에 만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질문을 통해서 관계를 만들어요. 세 번째는요. 경험의 힘이에요. 이건 무시할 수가 없어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문제 지구상의 첫 번째 고민 아닙니다. 이미 일찍이 많은 사람들이 그 고민을 거쳐갔다는 사실이에요. 네 번째요. 만만한 거인. 만만한 거인이 뭐냐고요? 너무 큰 거인은 여러분들 따라가서 배우기가 어려워요. 한 발 앞서 있는 사람한테 배우기가 쉬워요. 너무 큰 거인은 아마 비용도 많이 너무 비쌀 거예요. 만만한 거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한 단계 한 단계 가시라는 거죠. 5번째가 현실적인 비전이에요. 현실적인 비전을 쌓아가는 거예요. 현실적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비전들을 쫓아가는 거죠. 이게 민복기 코치라고요. 지금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1인 기업하는 너무 잘해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요.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관계를 맺는 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팟빵이에요.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팟빵이라고 있어요. 어플인데요. 구글에서 다운받으셔서 김영환의 10분 경영 치시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들으시면 되는데 여기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한 10년 정도 했고요. 지금은 한 900개가 넘는 10분짜리 강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어요. 다 무료예요. 915번. 이거 한번 들어보시지 않으실래요? 북치고 장구치며 혼자 돈 버는 법. 이런 거 땡기지 않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10분 경영의 특징은 뭐냐면요. 일단 현장의 질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카톡으로 묻는 질문들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보냅니다. 저는 그 질문에 뭐예요? 10분 내로 끝냅니다. 강의가. 또 하나는 세 꼭지, 무조건 세 꼭지입니다. 북치고 장구치며 혼자 돈 버는 3가지 방법. 이런 식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업을 배워야 되는 3가지 이유.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무료 구독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지금 같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제가 지금부터는 선물을 치열하게 드릴 겁니다. 네. 질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주시는 분에게 제가 고급 아이스크림을 쏘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고급 아이스크림 명확하지 않죠. 브랜드까지 얘기해드릴게요.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쏘겠습니다. 편의점 CU에서 쏘는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쿠폰을 오늘 날리겠습니다. 열심히 참여하시고요. 마치 훈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훈수가 있죠. 내 거 자기에 못 들어도 남의 거 들 때 좀 훈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서 교육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질문 보시고 시작합니다. 사업을 하고 싶은 20대 지방 출신 청년입니다. 지금은 서울에 와서 영어 배우며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지만 막막합니다. 전 사업을 할 겁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청년에게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벌써 오르셨네? 좋아요. 네,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자, 카톡에다 남겨보세요. 네. 목표를 정하라. 그럴 수도 있죠. 또, 네. 인사를 잘해라. 편의점에서, 좋아요. 편의점에서 인사를 잘하는 것부터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지 좋아요. 왜 사업인가?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저는 이 친구에게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알바라고 쓰고 경영이라 읽는다. 비록 편의점 알바이지만 그냥 시급받는 알바로 끝내지 말고 내가 주어진 환경 내에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경영을 해야 이 친구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친구가 첫 번째 도전한 것은 뭐냐면요. 시급 올리기입니다. 본인이 받는 금액은 시급 7,000원. 본인의 목표 시급 15,000원. 사실 시급 7,000원을 시급 15,000원으로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자, 한번 올려보실래요? 시급 7,000원 받는 이 학생이 시급 15,000원 받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야간 근무로 그렇게 시간으로 때우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죠. 네, 네, 네. 또 그렇죠. 우리 개경란 사장님 매출을 올리는 겁니다. 매출을 올리는 방법을 어디서? 책에서, 교육에서, 유튜브에서, 블로그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이 올라가면 어때요? 그러면 주인은 나를 잡을 것이고 나를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시급을 올리는 방법이죠. 친절이라고 하셨어요, 김순아 사장님. 맞아요. 근데 그 친절도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매출을 올리는 거죠. 그 의식이 경영의식이에요. 두 번째, 점주의 목표야 나의 목표예요. 이 친구가 포스기를 딱 두들겨 보니까 하루 매출이 50만 원 정도예요. 그럼 얘는요, 하루 매출 100만 원 잡아야 돼. 하루 매출 50만 원은 점주의 목표예요. 하루 매출 100만 원은 누구 목표예요? 자신의 목표예요. 경영자는 뭐죠? 자신의 목표에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 목표에 책임져야 되죠. 갭이 있죠. 어떻게 50에서 100이 올라가죠? 그렇죠. 이 갭이 키예요. 이게 자신의 노하우가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50에서 1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자신의 노하우를 블로그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유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친구는요, 실제로 6개월 만에 목표에 달성했고요. 6개월 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블로그에 자신이 매일같이 하는 노력의 일기를 썼고요. 결국 GS25인데 본사에서 콜이 왔어요. 다른 지점에 있는 알바생들한테 교육하느라고 특강도 하고요. 특강료도 50만 원이나 받고요. 또 출판사에서 연락 왔어요. 책 쓰자고. 책도 쓰고요. 그리고 얘는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지금 독일에 가서 축구를 배우러 가 있어요. 이건 뭐죠? 본인이 알바라고 안 하고 경영이라 있는 데 들어간 겁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질문. 자, 참여해 볼까요? 네. 좋아요. 편의점 알바하면서 틈틈이 다른 일 하기. 편의점 알바하면서 틈틈이 다른 일 하면 계속 알바하게 돼 있죠. 그죠? 예. 알바를 그만두려면 알바에서 내가 알바의 원리에서 기술을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책을 써야 1인 기업이 된다고 하네요. 몰라요. 누가 그랬는지. 무경화 사장님이 그랬나? 누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기에 몇 년을 노력했는데 성과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참 책을 쓰는 것과 글을 쓰는 건 좀 많이 달라요. 이렇게 의지가 박약한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분에게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책을 써야 1인 기업이 된다고 들었는데 몇 년을 노력해도 성과가 없대요. 자, 이분은 지금 본인이 의지가 박약한 사람으로 되고 있어요.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죠. 자, 이분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모든 1인 기업은 모두 달라요. 꼭 책을 써야 될 필요, 꼭 강의를 해야 될 필요, 꼭 뭘 해야 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틀을 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전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모든 1인 기업은 모두 달라요. 제가 1인 기업에서 이렇게 재능 진단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언어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신체 운동 재능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성격 다 달라요. 중요한 건 뭐죠? 자신이 갖고 있는 강점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은 포기하고 남의 강점에 가서 줄 서 있는다. 그거 100% 레드오션이죠. 두 번째, 각자의 원석을 보석으로 만들어야 돼요. 원석이 뭘까요?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보석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공하고 경험해야 돼요. 그 원석이 보석이 되는 과정이 중요해요. 배추가 비싸요? 김치가 비싸요? 당연히 김치가 비싸요. 몇 배 비싸요? 10배 비싸요. 배추가 김치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뭐예요? 소금에 절이는 거예요. 소금에 절이지 않으면 김치가 안 돼요. 소금에 절인다는 건 배추 입장에서는 아주 자존심이 뭉개지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겉절이가 안 되고 김치가 되는 사실이죠. 나만의 1인 기업 비전의 기준이에요. 꼭 뭐 해야 된다 그런 기준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아는 만큼 꿈을 꾸거든요. 근데 그 꿈을 남과 비교해서 상대적 박탈감으로 두면 안 되고 나만의 꿈을 꾸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가시겠죠? And then what?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그 다음 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돈이 별로 없었어요. 학비도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청년인데 이 청년이 그 집에 그 동네 지역에 있는 유지를 찾아갑니다. 부자 찾아가서 돈 좀 해주십시오. 제가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이러고 그래 내 사무실로 와. 그 다음에 사무실로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 어제 뵀던 누군데 여기 앉아봐. 너 뭐 한다 그랬지? 그랬더니 제가 좀 돈이 있으면 공부도 해야 되고 뭐도 그래 그 돈을 막 셌어요. 한 2,000불 정도 이렇게 셌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만있어 봐. 자네 이 돈 갖고 뭐 한다 그랬지? 이 사람이 약간 건망증이 있었나 봐요. 이 돈 갖고 뭐 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얘기합니다. 네, 가서 공부를 하려고요. 자, 돈은 아직 안 줬어요. 자, 이제 계속 질문합니다. And what? 그 다음 뭐 할 건데? 네, 졸업을 하겠죠. 그래. 그 다음 뭐 하겠니? 결혼을 하려고요. 취업을 하려고요. 취업. 아직 돈 안 줬습니다. 그 다음 뭐 할 건가? 결혼을 하려고요. 그 다음 뭐 할 건가? 애를 낳으려고요. 그래. 그 다음 뭐 할 건가? 퇴직을 하겠네요. 그래. 퇴직하고 뭐 할 건가? 여행을 다니려고요. 그래. 여행 다니고 뭐 하겠나? 할 게 없잖아요. 그럼 뭐라 그랬을까요? 죽겠네요. 그 부자가 돈을 주려고 해서 확 뺏었어요. 자네 겨우 이 돈 가지고서 죽을 셈인가? 자네는 어떻게 미래가 없나? 결국 죽으려고 가는 것밖에 없지 않나? 깜짝 놀란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깨달음을 얻고 이 친구는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탈리아 밀라노에 가보면 베이커리 유니버시티라는 게 있어요. 빵 대학. 그 대학의 특징이 뭐냐면요. 공짜예요. 학비가 공짜예요. 그래서 가난한 친구들이 그 대학에서 빵을 배우게 되어 있어요. 밀라노의 빵 얼마나 유명해요. 그죠? 본인의 인생에 남길 만한 걸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꿈을 가져도 엔드와 가는 과정은 어때요? 과정이 힘들어요. 사실은 우리는 끝이 안 보이는 터널을 가고 있는 때가 많아요. 이런 터널이죠. 끝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게 힘든 거예요. 비전이 있어도. 안 보인다고 끝이 없는 건 아니죠. 또 속도보다는 방향이에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요. 해결의 경험. 그러니까 이 친구도 그 가는 경험이 본인의 가장 중요한 콘텐츠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워져야 돼? 이런 한탄할 때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이 과정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콘텐츠가 될 것인가 이거예요. 아까는 육아를 할 때도 이게 어려운 걸 왜 육아를 해야 되라고 하지 말고 이 육아에서도 내가 행복감을 찾아서 그 의미를 가지고 육아를 하는 누구에게 뭔가를 콘텐츠를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불어난 채무, 가족의 분열, 앞이 도저히 보이질 않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죽고 싶네요. 그냥 죽지 마세요. 그죠? 이럴 수 있어요. 예, 일을 하다 보면, 삶을 살다 보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오늘 날씨 좋잖아요. 이렇게 날씨가 좋은 햇볕은 좋은 놈이나 나쁜 놈이나 똑같이 햇빛을 비습니다. 누구에게나. 문제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하죠. 숫자는 숫자로 해결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불어난 채무라고 얘기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안 이루어져요. 얼마? 숫자는 숫자로 얘기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세상의 첫 번째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여러분들이 세상의 첫 번째 고민은 아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작은 구멍이 있죠? 그 구멍에 희망의 언어를 심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 생각, 행동 이 순서입니다. 말을 먼저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말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꾸면 행동이 바뀌죠? 행동이 바뀌면 결과도 바뀌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죠? 희망의 언어를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의 동업자가 갈등의 골이 깊고 사업 문제, 돈 문제, 관계 문제로 확대되어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이게 저도 사업을 하다가 많이 어려운 적이 있었는데요. 사업이 어려우면 참 희한해요. 돈 문제만이 아니라 가족 문제, 관계 문제, 건강 문제 같이 줄줄이 사탕으로 끌려옵니다. 참 희한해요. 사람은 절대로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관계의 대상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사람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누군가를 탓하는 건 의미 없다는 거죠. 경청과 존중해요. 이럴 때일수록 도저히 경청 못하는 상황. 이때 경청과 존중이 가장 큰 핵심을 갖겠죠. 관계의 경험이에요. 이런 관계를 어려운 경험을 거뒀던 사람들이 리더십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힘들어서 피해 다닌다. 그럼 그의 그릇은 아마 넓혀지지 않을 거예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다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게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직장 생활. 상사와의 관계. 이게 어렵거든요.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는요. 뭐 급여나 이런 일이 아니에요. 뭐예요? 상사와의 이런 갈등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연애, 결혼. 결혼하신 분 알잖아요. 어떻게 내가 저런 사람과 결혼하나. 완전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경험이 리더십을 만들죠. 애를 낳아보세요. 애가 뭐 어떻게 돼요? 나랑 완전히 반대인데. 사업하시잖아요. 1인 기업 하시면요. 여러분들의 고객과 여러분들이 완전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그 기초를 단단히 하면 이 경험이 리더십에 대해서 수익의 창출에 도움이 되겠죠. 그게 핵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A는 아까 얘기했죠. 현실입니다. B는 우리가 가고 있는 미래입니다. 자, 선을 긋어요. 선은 뭘로 이루어졌죠? 선은 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점, 선, 면입니다. 점은 뭐예요? 선택이죠. 선은 뭐예요? 실행입니다. 면은 기회입니다. B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이런 선이 있어요. 여기까지 못 갑니다. 근데 밑에 있는 B와 위에 있는 B가 차이가 생기죠. 이 차이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이 차이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이때부터 생겼습니다. 이때는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때를 우습게 다 보니까 밑에 있는 B로 들어간 거죠. 직선처럼 보이는 선을 제가 확산해 볼까요? 확장해 보면요. 직선이 아니라 뭐예요? 곡선이에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다 이 과정을 겪는다는 겁니다. 자, 이 선이 어때요? 그래도 명확하게 보이죠? 이유는요. 배경이 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략은 어두울 때 명확해집니다. 만약에 바탕이 하얀색이나 노란색이면 잘 안 보이겠죠, 선이?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략을 세워도 실제로 우리 주변의 상황은 잘 안 바뀝니다. 네, 상황은 내가 갖고 있는 전략과 차이가 있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점점점 극복해지겠죠.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여러분들이 1인 기업을 좀 가슴 뛰게 만드는 방법은 이런 질문들이에요. 나에게 묻는 질문도 던지고요. 나만의 성공과 부자와 행복에 대한 그리고 그 다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인데 제가 마지막 한 가지 얘기를 좀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강의 들으면서 뭐가 기억나세요? 제가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제 얘기 들으시고 혹시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 한 3명만 해드릴게요. 아까 저랑 카톡으로 연결된 데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제 사무실이 역삼역에 있는데요. 역삼역으로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전화로 하셔도 되고요.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서 이렇게 통화를 해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용기가 좀 필요하지만 용기 내는 만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명만 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나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영철이 얘기를 좀 하고 드릴까 합니다. 영철이 누구냐면요.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인데 교회 학교에서 이제 고등학생들을 오랫동안 많이 가르쳤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명 영철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될 때요. 고등학교 2학년 될 때 제가 우리 반 애들한테 한 장씩 종이를 다 줍니다. 자, 지금부터 너희들이 가고 싶은 대학을 쓴다. 근데 되게 웃긴 게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요. 2학년 때부터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지방대 쓰는 애들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서울에 2호선에 붙어있는 대학을 씁니다. 그럼 저는 이제 숙제를 내줘요. 자, 지금부터 너희들이 가고 싶은 대학을 쓰고 가본다. 찾아가 보는 게 숙제예요. 근데 애들 되게 웃긴 게 어디 가고 싶어요 쓰는데 그 대학 가본 애들은 별로 없어요. 숙명여고 1등급 받았던 영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걔는 당연히 서울대 썼죠. 근데 놀라운 건 서울대가 어디인지 한 번도 안 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입구역 아세요? 네, 거기로 다행이죠. 서울역으로 안 간 게 다행이에요. 서울대 입구역에 내렸어요. 근데 여러분 서울대 입구역에 서울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걔는 거기서부터 서울대를 찾기 시작했어요.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그 언덕을 넘어야 되잖아요. 걸어서 언덕 넘어다 무서워서 내려왔는데 결국 무서워서 그 대학 못 갔어. 다른 데 갔어요. 근데 영철이는 공부를 못하는 공고를 다니는 애였어. 공고. 근데 얘는 고려대에 썼어요. 참 간도 크죠. 그리고 고려대를 써서 얘가 이제 고려대에 갔는데 전화가 문자가 왔어요. 저 고려대 도착했는데 친구들 오면 같이 보고 와라. 네. 근데 잠시 후에 문자가 또 왔어요. 선생님 제 가슴이
이렇게 뛰죠. 예, 그 저도 그랬어요. 그래, 왜 성적도 안 되는 네 가슴이 이렇게 많이 뛰냐? 애들한테 뭐라냐면 이 가서 대학이 마음에 들거든 대학에 있는 매점에 가서 학교 마크 붙어 있는 학용품을 사갖고 오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은근히 동기부여가 됩니다. 얘는 그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빨간색과 호랑이로 다 뭉쳐 사버린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한테 직살을 건넜어요. 겉멋만 들어서 공부 못하는 게.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얘는 이 뭐죠 그 고려대학교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학교 가서요 진학담 선생님 상담해 주세요. 저 목표가 생겼어요. 목표가 뭐냐? 저 고대 가려고요. 아, 운도 나쁘지. 그 선생 고대 출신이에요. 뭐라고 했을까요? 야, 너 서울에 있는 사명자만 가지고 내 손에 장지인다. 그래갖고 얘가 이렇게 시부룩해 있는데 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그만 수첩을 하나 줬어요. 일정표를 주면서 한번 적어보자. 그래도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한번 적어보자. 네, 그랬더니 너무너무 공부할 게 많아서 잠잘 시간이 없을 정도예요. 그 계획을 세우면서 얘한테 물어봤어요. 영철아, 넌 언제 합격하니? 얘가 뭐라고 그래요? 네, 저는 오늘 합격합니다. 오늘 한 거 계획대로 하고 자면 오늘 합격한 날이에요. 그럼 너 언제 떨어지니? 언제 떨어져? 오늘 떨어집니다. 얘는 오늘이에요. 그리고 얘는 나랑 약속했어요. 합격한 날 O, 떨어진 날 X를 다이어리에 쓰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얘는 시작하고 중간에 잘 못 만났어요. 그러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찬바람 불고 합격자 발표를 한 이후에 내가 걔 학교 앞으로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 날 뻔했어요. 왜요? 학교 앞에 프랜카드가 걸렸어요. 프랜카드에 뭐라고 걸렸어요? 보통 축, 합격 이렇게 걸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썼어요. 축, 기적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봐도 얘가 붙은 게 기적이야. 전기과 오영철 고려대학교 사회체육학과 합격. 대박이에요. 붙었어요. 그 제가 얘를 불렀어요.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아닙니다. 그 제가 이제 샤브샤브를 사줬죠. 재밌죠, 그죠? 샤브샤브를 사줬어요. 그래서 야, 너 이거 먹어. 그랬더니 얘가 책상 저기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는데 내가 그 수첩을 줄 때는 되게 얇았어요. 근데 얘가 하도 너덜너덜해서 수첩이 이렇게 두꺼워진 거야. 여기 수첩 봐. 그 너는 밥 먹어. 수첩을 보니까 빽빽하게 있는데 보니까 하루도 빼지지 않고 OX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세봤어요. 365일 중에 300번 붙었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1인 기업은요, 갑자기 무슨 사업해서 대박 터져서 하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아이템을 갖고 대박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 다 모르는 사람이 허황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채우셔야 돼요. 오늘을 내가 1인 기업가로서 채우고 가야 돼요. 하루하루씩 채우셔야 돼요. 그것이 뭉쳐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될 때 내 몸 안에 암묵지가 형성이 돼요. 기술이 발전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강점을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럼 저한테 상담 시간 하세요. 저라도 봐드릴게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안에 있는 보석은 못 보고 남들이 갖고 있는 걸 쫓아가면서 시간을 허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실 수 있어요. 저는 좀 여러분들이 내년에 기억하는 여러분들의 1인 기업은 좀 탄탄하게 하나씩 구축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강의에서 무엇이 기억나세요? 자, 마지막 톡. 강의에서 기억나는 거 한번 올려보세요. 자, 뭐가 기억납니까? 네. 상담 신청 조금 더 받아드릴게요. 네, 상담 신청 하실 분들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영철이 얘기가 기억나시는군요. 네. 네, 상담 신청합니다. 네, 하세요. 내가 해드릴게요. 전화 신청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평소에 제가 외부에서 이제 상담은 제가 건당 30만 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강의에서 뵌 분들은 제가 돈을 안 받을 테니까 간단하게라도 여러분들이 신청해서 용기를 내서 한 단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자, 감사합니다. 강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교수님 말씀 내 마음이 막 상관은 왜 그럴까요? 정민이 아빠만 그런 거 아니야? 그러게. 우리 그 교수님께 질문 있으신 분은 여기 응소거 해줘 주시고. 질문이나 아니면 뭐 들으시면서 느낀 점 이렇게 얘기를 네네. 하시는 지금부터 하시는 분에게 제가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을 쏩니다. 네. 그 김민규 대표님 지금 손 드신 건가요? 손 들고 계신데? 네. 말씀하세요.
네. 그 교수님한테 질문인데요. 역삼동 사무실에 그 우리 아들이 고2거든요. 영철이거든요, 솔직히. 그런데요. 네, 그래서 우리 애기 데리고 1대1 그 상담 했으면 그 좋겠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아들 이름이 뭐예요? 김민건입니다. 민건이? 네. 민건이가 원해야 돼요. 물어보려고요, 그래서. 민건이가 저랑 얘기하기를 원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애들은 얘기하면 유튜브나 네이버 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그럼 얼마든지 제가 해드릴게요. 네, 역삼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찾아뵙기 전에 먼저 지금 카톡으로 저랑 연결되셨어요, 사장님? 어디 밖에서 잘안 하시는구나. 들리거든요. 네, 채팅으로 하겠습니다. 네. 카톡에서 제 이름 찾아서 보내세요. 네, 네. 네. 또 다른 분. 저 질문 하나 드려도 네, 됩니까? 좋습니다. 김문현 사장님. 예, 오늘 그 교수님 얘기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그냥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할 것을 생각을 해봤더니 그냥 지금 있는 위치나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까 말씀하신 표현으로 강점을 가지고 네. 뭐 알바를 하되 이제 경영을 얹어라 이런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제가 여쭤보는 좋아요. 이유는 그런데 한 가지 더. 3개월 정도 이제 1인 내가- 기업에 대한 이제 그 말씀하세요. 강의나 이런 거를 지금 배우면서 정보를 접하고 있는데 네, 뭔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소위 외부 활동적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너무 지금 오히려 많죠. 좀 불명확해졌거든요. 정보를 그건 왜 그러냐면 수집하면서 그건 네. 다 그 사람들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문현 오늘 씨는 교수님 지금 얘기 그러니까 김문현 사장님은 이게 껍데기 밖에서 보면 다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홍보의 대상이 되고 계세요. 네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서 정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예. 사장님이 시작하셔야 돼요. 시작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군지 그다음에 경영을 배우셔야 사장님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세요. 경영을 안 배우면 계속 헷갈려요. 아마 사장님 계속 누군가 책 써라, 뭐하라, 강의하라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거에 네. 시달리다가 이제 시간을 버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어디 할 수 사세요? 있는 것 네? 어디 사세요? 전 대구에 있습니다. 대구에 계시는군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들으면서 정리가 된 거는 이제 그런 것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느낌을 요새 좀 받았어가지고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까 그러니까 알바가 이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냥 내가 하던 일 그냥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하던 일에서 시스템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직장 생활 했을 때는 직장인처럼 했죠. 그러면 네. 저는 뭐라고 하냐면 사장처럼 일하라고. 사장처럼 일하기 위해서 경영 공부하라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사장이 아주 불편해져요. 사장이 불편해지면 그때 나올 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면 되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현 씨가 지금 혹시 직장 생활 하세요? 세일즈 분야에서 좋아요. 10년 정도 하다가 지금은 이제 활동을 그만뒀습니다. 올해 이제 아버지가 중간에 돌아가셔가지고 그러면 10년 중간에 동안 또 세일즈 이렇게 무슨 세일즈 했어요? 보험 회사에 좋아요. 있었습니다. 보험에서 네. 10년 정도 세일즈를 했다는 얘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문현 씨의 강점과 그 보험 세일즈가 맞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네. 전체적으로 보험 세일즈를 국한시키지 마시고 쪼개세요. 그 보험 세일즈에 내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탁월하게 성과를 냈는지.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내가 갖고 있는 자존감을 발휘해야 돼요. 그러면 뽑아서 나오겠죠. 그걸 네. 정리하세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어떤 강점으로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게 문현 씨의 콘텐츠예요. 중요한 건 내가 해결했던 그 강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겠죠. 필요한 네. 사람들을 위해 콘텐츠를 만드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시작하면 돼요. 상담 신청하세요. 네, 안 그래도 신청해놨습니다. 10년 정도 카톡으로. 어떤 일을 하셨으면? 네. 감사드립니다. 그러셨군요. 네, 잘하셨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또 다른 분 있어요? 우리 이소희 사장님 제가 처음 뵀어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제가 처음 뵀나요? 아니요, 우리
나영구소에서 우 어. 대표님 통해서 음. 블로그로 많이 배웠습니다. 아, 그거는 소희 씨, 난 처음 봤잖아. 실물은 처음 봤죠? 지금도 이게 실문이 아니요. 예. 그래, 오늘 들으시면서 어떠시는지 소감 얘기해 보세요. 아, 어, 저는요, 교수님,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공저를 통해서 책을 한 권 썼고요. 네, 잘하셨어요. 네네. 아까 책 출판, 저게 바로 접니다. 전데 이제 네, 기획 그러시군요. 네. 출판으로, 네, 단독 저서를 출판하고 싶은 게 이제 저 목표인데요. 근데 책을 교수님, 출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책을 출간하고 싶으세요? 동화책을 출간하고 싶어요. 동화책. 네네. 그럼 원래 네. 그쪽 일을 하셨어요? 아이들과 계속 수업하는 일을 했습니다. 좋네. 그래요. 네네. 맞아요. 네. 딱이네. 그러면 동화 블로그도 열심히 하세요? 네, 하고 있어요. 요즘은 책을 내는 거 중요한 게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 내 책을 구매할 독자를 먼저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네. 예, 자칫 그냥 책 내는 목적이 그냥 내가 작가라는 명함 하나 얻으려고 하면은 그거 다 쓰레기통으로 가요. 그러니까 소희 씨가 책을 쓰기 전에 내가 꾸는 생각을 먼저 연결해야 돼요. 옛날에는요, 옛날 과거 생각엔 그런 노하우를 미리 얘기한 발사하면 책이 팔려라고 그랬거든요. 아니에요. 지금은 그 소스를 먼저 공유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소희라는 사람을 알고 그 책이 나오길 기대하고 책이 나오자마자 팔릴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죠? 알겠습니다. 네, 블로그를 우리 우경화 사장님한테 열심히 배우시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인 기업도 열심히 배우세요. 아셨죠? 네. 상담 신청하셨어요? 네? 상담 신청하셨어요? 아니요. 네. 오늘 우경화 사장님이 알아서 할 겁니다. 네, 우경화 사장님께 네. 맡깁니다. 네. 네. 또 있으세요? 네. 우리 최성길 사장님 예, 처음 뵙네. 예, 처음입니다. 예전에 우경화 대표 얼굴 한번 본 적이 있고요. 네. 이 줌에서. 그때 보니까 우경화 대표를 비롯한 멤버들이 너무 젊어서 네. 제가 얼른 나가버렸습니다. 어머. 그래서 아니 사장님도 아주 젊으신데. 아닙니다. 우경화 대표 인상도 좋고 참 대단한 분인데 그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잘생겨져 갖고 사람 기분을 상하게 해요. 그 너무 잘생겨져 갖고 말이야. 여기는 내 자리 가야 돼서 나가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은미 대표님 아마 그림책 강의하시는 네. 날이었던 것 같아요. 강의 듣다가 도저히 강의 그래요. 듣고 나가면 안 되는데 도저히 얼굴도 보기 너무 젊으셔서 전부 다 그래서 예, 나갔는데 오늘 김영환 교수님 강의는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오픈 채팅방에서 홍보가 네. 돼서 몇 번이나 강의를 들으려고 했다가 네. 오늘 모임 취소하고 지금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예, 아직까지 네. 저는 오늘 처음 들었기 때문에 제 외모는 사장님이 나갈 필요가 없는 외모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간에 저는 오늘 이렇게 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30 몇 년 근무하다가 원래 퇴직입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제가 이쪽 세계에 이런 세상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픈 채팅방에 아침에 야. 13개가 떠올라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욕심이 과해서 근데 1인 기업 이게 참 저는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뭘 할 것인가, 학교 선생님이 뭘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네. 교수님 저는 제일 자신 있는 게 뭐냐 하면 꼭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노령화 사회가 심하잖아요. 뭐예요? 노령화가 노인 문제가 심하잖아요. 네. 저도 이제 노인 세대가 됐잖아요. 심하죠? 예, 그래서 1인 기업을 하더라도 노인들한테 희망을 음. 주는 걸 해보고 싶었거든요. 좋죠.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학교 선생이 해본 건 없고 오늘 이제 교수님 이제 그 강의 중에 여러 가지 다 이렇게 메모하면서 보니까 제 현실도 생각 안 해봤고 지금 당장 내 처지도 모르는 것이 미래 꿈만 컸다는 생각이 들고 반성만 많이 하고 갑니다. 그 대신에 상담 신청해놨으니까 좀 도와주이소. 네네.
대단하세요. 네. 지금 한국 내수 시장 경제를 이끄는 게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노령화가 됐다고 하지만 그 노령화가 돈 없는 노령이 아니고요. 돈 있는 노령이에요. 선생님, 저는 그런 컨텐츠가 있으시면 그분들 지갑 열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시장은 60부터 시작해요. 60부터 20년간 80세까지 유용합니다. 그죠? 선생님만 건강하시다면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많이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죠? 네. 교수님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우경아 대표 지난번에 죄송해요. 중간에 나가는 거 예의가 아닌데 괜찮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이은미 대표 아유. 죄송하고요. 앞으로 우경아 열심히 대표 듣겠습니다. 책임이야. 저렇게 누가 잘생기래? 사람 좀 대충 생겨야지 말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 좀. 네네. 예, 네네, 드려요. 하세요. 예, 교수님 저기 그 혹시 그 KCA 브레인 그 김영기 박사님 거기도 활동하고 계시죠? 아니요? 아니신가? 네. 아, 그러면 더 동명이시는 거구나. 네. 혹시 저기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제가 이제 그 인생 이막을 이제 좀 저기 하면서 네. 예, 지금 이제 그 경영지도사 이제 뭐 네. 자격증 따서 네. 이제 저도 잘하셨네요. 이제 우리 교수님처럼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좋아요. 네네. 현재는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네. 네, 다니고 있는데 네. 직장 다니면서 이제 활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음. 어떤 시간적인 제약들 이런 게 좀 많이 있어서 음. 전업으로는 못 뛰고 이제 이렇게 약간 부수적으로 이제 좀 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우리 교수님 이제 얘기 듣다 보고 또 그 우경아 대표님들 그전에 이제 강의 이렇게 듣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제가 발로 뛰고 먼저 어떤 그 고객들을 만나고 그런 것도 중요한데 좀 역으로 저를 브랜딩해서 그분들이 저를 찾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뭘까요? 요새 많이 아니, 그 고민이 방법을 되거든요. 찾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제가 뭐 일단 1순위가 책 쓰기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책을 써도요. 예, 아무도 사장님 몰라요. 그렇죠. 예. 하루에 책이 몇 권 나오는 줄 아세요? 3,500권 나와요. 3,500권. 그래서 그 책을 쓸 때 테마를 그 어떤 그 일반적인 어떤 그 감성적인 어떤 제가 살아왔던 그런 경험 그런 거를 할까,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제 경영 컨설팅 하면서 그 경험했던 그 어떤 그쪽 분야를 할까, 사장님. 그 두 개 네. 중에 알았어요? 선택을. 사장님, 예. 혹시 이런 얘기 아세요? 안물안궁 뭐요? 들어보셨어요? 안물안궁이 들어본 것 무슨 같은데? 의미인지 아시는 분? 뭐예요? 안 물어봤, 저기, 안 네? 묻고 아무도 안 싶고 안 물어보고 안 궁금하다. 네. 예. 사장님의 자서전 지금 안 써도 돼요. 안물안궁이에요. 고객이 없는데 제품을 만들어 놓으면 재고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저는 거꾸로 예. 사장님 브랜딩 하고 싶다고 그랬죠? 예. 그럼 류만선 사장님의 고객이 누구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소상공인 뭐 그러신 분들이죠. 불명확해요. 명확히 두세요. 예.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 중에서 유만선 사장님이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솔루션 이걸 우리가 제공. 콘텐츠라고 하거든요. 예, 예, 솔루션 콘텐츠. 네, 아니 솔루션이 아니라 콘텐츠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관점을 좀 바꿔서 전략을 세워야 되니까 예. 저한테 상담 신청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못했거든요. 지금 빨리 하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해놓고 예.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나서 지금 예. 유만선 사장님의 개인적인 얘기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 다른 예. 분들이 있어서 많이 예, 예. 못하니까 네. 지금 카톡으로 저랑 연결되셨죠? 네. 카톡으로 연결되셨어요? 아까 저기 눌러만 놓고요. 잠깐만요. 메시지를 보내셔야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상담 신청하세요. 예, 예, 예. 네, 그럼 제가 이렇게 받아들일 테니까. 아셨죠? 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걸 했다기보다는 그래도 운이 좋게 한 분야에 다른 일을 하면서 약 16년간 일을 하다 보니 수가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근데 물론 제가 이 수를 가지고 책을 쓰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저 때문에 우경아 사장님이 뭐 나 때문에 박형근 코치가 나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우경아 사장님이 잘한 건 본인이 잘한 거지 제가 도와줘야 잘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괜히 그 책을 쓰면은 모든 솔루션이 저 때문에 그분들이 성공했다고 하면 나는 올라갈지 모르지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는 블로그나 유튜브나 상담이나 이걸 통해서 드리려고 하니까 용기만 내시면 돼요. 용기를 내셔서 길을 네. 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길이 네. 없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잘생긴 우경아 사님 나오세요, 빨리. 아니 우리 저기 이은미 대표님도 오늘 열심히 들으셨는데 한 말씀 듣고 싶어서 어떠셨는지. 이은미 대표님. 네. 네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이은미라고 하고요. 제가 우경아 대표님한테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들으면서 반성은 반성이고 일단 저도 1인 기업을 한다고는 생각했었는데 버려야 될 게 되게 많네요. 듣고 나니까 가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가정에서 버릴 수 없는 것을 선택하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게 가장 저는 어려웠어요. 그런 부분은 오늘 강의 들으면서 좀 많이 느꼈고요. 언제였을 때가 아까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질문 하나에 나를 담아서 생각한다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은데 오늘 교수님 강의로 인해서 제가 그런 것들을 조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었고 어쨌든 인격을 팔아야겠네요. 저는 그게 가장 어려워요, 교수님. 그래요. 사실은 인격을 판다는 게 그런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근데 그 인격을 파는 것에 대한 거를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림책을 교수님 가르치시나 봐요? 네? 그림책을 가르치시나 봐요? 네, 그림책으로 다양한 이제 수업들을 하고 그죠? 그림책 만들기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림책을 배우러 오는 학생이 고객이잖아요. 네네네, 그 그렇죠. 고객이 이은미 사장님과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맞춰줘야 돼요, 내쳐야 돼요. 맞춰줘야겠죠? 그게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오늘 알았네요. 인격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인격의 뭘까요? 반대말이 성격이에요. 성격. 네네네. 내 성격 알지? 이렇게 얘기했고는 안 통하겠죠? 안 통하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네네. 돈을 번다는 건 내가 음. 뭐 제품이 잘 팔려서가 아니라 파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음.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거는 어떤 사업이든 똑같아요. 안 되는 이유도 같아요. 거기서 멈춰요. 내가 누구라고, 내가 누군데 자존심 상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죠? 네네. 그게 나이를 먹으니까 그걸 알 것 같아요. 근데 나이 먹을 때까지 그걸 아시면 돈을 벌 기회가 별로 없겠죠? 그래서 못 벌었나 봐요, 교수님. 이제부터 벌어야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 얘기해서 제가 한 분만 모실게요. 우리 명지영 사장님. 우리 1인 기업 지난번 103기 우주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신 피아니스트이시고 회장님이신데, 자, 우리 명지영 사장님 간단 여기 분들은 대부분 다 1인 기업 과정 안 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우리 명지영 사장님의 소감 한 말씀 얘기해 주세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셨던 분들 다 1인 기업 들으셔야겠어요. 아니, 왜냐면 저도 정말 좀 대책이 없이 살았거든요. 계속 이제 학교에만 있다가 이제 살았으니까. 근데 이제 그 경영이란 걸 모르고 살았는데 이거는요. 배우지 않으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감이라기보다는 그냥 1인 기업 때 이제 배웠던 거 지금 뭐 복습하는 의미인데 저는 그냥 앞으로 계속 김영환 교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앞으로 계속 배워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했고요.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경영이란 건 공부하지 않으면 책으로도 안 되고 어떤 누구 한 사람의 특강으로도 안 되고 그냥 계속 그 과정을 이제 계속 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조금 긴 과정을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오늘의 저의 소감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게 너무 갈급하신 분들은 좀 상담해 보시고 나서 이 5주짜리 과정을 들으시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거를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국은 세 가지예요. 돈 버는 문제, 맞아요. 과정에서 일하는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왜냐하면 행복은 관계에서 있거든요.
이 세 가지를 유지하려고 가야 되는데 너무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보석을 무시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따라가는. 근데 그렇게 따르면 그건 100% 레드오션에 불과하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것부터 잘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됐죠? 우경화 사장님. 잘생긴 네. 우경화 사장님. 아, 네. 감사합니다. 더 뒤에 봐. 나그룹이라고 썼어. 아, 진짜 무서운 사람이야, 진짜. 교수님 저기 마지막으로 오늘 제일 먼저 들어가셔서 오늘 제일 열심히 들으신 분 한 분 계시거든요. 뭐 소감 한번 누구요? 우리 김순아 작가님 오늘 제일 빨리 들어오셨어요. 아, 제일 네. 금산에. 저분이 인상이 아주 좋으시더라고 보니까 인삼을 네. 많이 드셨는지. 한 말씀 별로 안 먹었어요.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강의하면서 되게 좀 정리가 좀 많이 됐고요. 도움이 좀 필요해가지고 상담 신청했어요. 일단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해주셔가지고 그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 이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열심히 연습해 보겠습니다. 맞아요. 예. 너무 감사했어요. 가장 중요한 걸 우리가 다른 핑계로 너무 오랫동안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40대, 50대, 60대 돼서 그때부터 시작하려니 힘들어도 해야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 하시면 너무 좋죠. 그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동창 오늘 아주 대표님도 오늘 한 분위기 말씀 좋네요. 네. 박동창 대표님도 한 말씀 하고 싶어 하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박동창, 네네네. 네. 예, 네. 박동찬 사장님.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네. 이렇게, 생각의 변화를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지금 6학년 7반인데, 아, 네. 예, 그런데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은 그 습관입니다. 그 습관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아갖고, 네. 그 습관을 이렇게 청소년들이나 이렇게 좀 그들을 좀 코칭하고 가르쳐 주려고 네, 하는데 좋죠. 이것이 1인 기업 보고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또 근데 제가 좀 말하는 것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유창하지가 못하고 좀 이렇게 유머가 좀 없는 것이 또 유창할 필요도 없고요. 유머 예. 있을 필요도 없어요. 지금 뭐 연예인 되시려고 하시나요? 예. 누군가 인생에 개입해서 도와주려고 하시는 거죠? 예. 그거 무조건 시작하시면 돼요. 필요합니다.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필요한 일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말 못 되는 이유를 찾으세요.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마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시간이 벌써 2시간 훌쩍 가버렸네요. 저도 아니 지금 계속 한숨만 쉬고 있어, 저 양반이. 그러게요. 너무 저도 지금 프로 과정 제가 작년 5월달인가 수료했는데 이 사업 하다 보니까는 자꾸 이게 일에 빠지니까는 또 교수님 말씀을 듣고 싶을 때가 많아서 계속 연결고리를 찾게 되는데 1인 기업을 정말 하면 할수록 쉽다는 생각과 어려운 생각이 동시에 들어서 평생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이게 마무리 멘트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머리가 복잡하네. 대표님 이런 모습 처음인 것 같아요. 그냥 마지막 멘트는 우경화 사장님이 노래 한 곡 하시고 끝내겠습니다. 네. 그래요. 시키지 마세요, 교수님. 마이크하고 선글라스 다 준비되어 있는데 노래할래요? 춤출래요? 중에 하나. 안 돼요, 교수님. 큰일 납니다. 뭐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노래와 춤은 항상 이게 마이크랑 지금 선글라스랑 다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잠시 마이크가 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저런 준비를 늘 하고 있어 보면. 그러니까요. 늘 하시던 광고하고 끝내세요. 그래요. 뭐요? 아니 뭐 오늘 처음 하는 사람처럼 이러. 오늘 왜 이래? 오늘 왜 긴장 많이 하셨네요, 진짜. 오늘 긴장이 안 되는데 광고를 준비했는데 오늘 왠지 분위기가 광고할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대박. 와. 그러니까요. 매일 하던 일을 꾸준히 하라고 오늘 강의 배우셨네요. 그래요? 아무튼 뭐 광고보다는 저도 1인 기업 과정 수료하면서 또 많이 성장하고 발전했기 때문에 뭐 고민 우리 많으신 분은 교수님 한번 찾아뵙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진짜 교수님 앞에 계시니까 자꾸 이게 움츠러드는데 왜 이러지? 알았게 나 먼저 할게 알아서 해. 진짜 이런 모습 처음이에요. 그래요? 대박인데. 하체 발광. 이마에 막
땀이 나네, 땀이 나. 어머, 웬일이야, 자체 발광이 진짜. 계속 한숨 쉬고 하품하고 땀 나고 뭐야 진짜. 와. 소개팅하러 왔어요? 네. 그래요. 그러게. 아무튼 네,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좋은 마음이고요. 네. 네. 상담 많이 신청하시고 서로 네. 소통하고 잠깐이라도 통하면 또 이렇게 돼요. 예. 용기만 내시면 돼요. 그죠? 예. 돈을 버는 문제는 저는 남의 돈을 뺏는 게 아닙니다. 없었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100만 원 번다는 건 세상에 없는 100만 원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100만 원 번다면 200만 원도 벌고 300만 원도 벌어야죠. 부동산에서 매덕 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몸값을 올리려고 생각하십시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네. 박수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히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나네. 교수님 말 안 들으면 교수님 부르면 되겠다. 그래? 감사합니다. 사진 안 찍어. 의견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디서 계신다는 의미라고 이렇게? 아, 교수님 들어오셨구나. 이덕순이지.